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가 나왔어요. 최근 판례에서는 뒤에 고정적인 성질을 필기했습니다. 어떤 수당을 계산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하실 때 그 산정 기준이 되고 어쨌든 통상임금이 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최근에 2024년 12월 19일이죠. 네,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판례를 아예 뒤바꿨죠? 아니면 일부만 좀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이제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뒤흔드는 판례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통상임금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아주시고 동사님께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통상임금이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나 아니면 구조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 있죠. 그게 바로 소정근로시간인데 그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하면 받으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급여였는데요. 최근 판례에서는 뒤에 고정적인 성질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면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거네요? 이제는 그렇죠. 그럼 통상임금이 도대체 어떤 데 쓰이길래 여기 통상임금이 중요한 건지. 통상임금이 시급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당을 계산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하실 때 그 산정 기준이 되고 만약에 해고를 한다면 해고해고 수당의 산정 기준, 연차 수당,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육아휴직급여나 출산휴가급여 이런 것들 기준이 되고 심지어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그게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을 해요. 평균임금의 최저점이 되는 거죠.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이 있을 때 둘 중 큰 걸로 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통상임금이 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칠 수밖에 없고 수당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퇴직금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되네요. 그게 좀 연쇄적으로 계속 다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 느끼는 그 부담감이 생각보다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주분들도 이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이고 근로자분들도 당연히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권리, 자기의 급여에 대한 권리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테니까 그래서 다들 관심이 많았던 게 아닐까. 아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급여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정기적인 것, 그리고 일률적인 것, 그리고 고정적인 것, 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고 지금 말을 할 텐데 이것들에 대한 것도 조금 알려주시면은 이번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기성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일정한 주기로 계속적으로만 지급이 되면 다 인정돼요. 1개월, 2개월, 6개월, 1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률적이라는 거는 모든 근로자가 다 받는 것도 해당하고 일정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춰가지고 받는 것들도 그 받는 사람들에게는 일률성이 인정이 돼요. 그게 일률성이고 고정성이라는 건 법에 없는데 판례가 만들어낸 건데요. 뭐냐, 내가 오늘 근로하면 앞으로 얼마나 이제 근로를 할지 몰라도 당연히 받을 걸로 예상할 수 있는, 당연히 받는다라는 그 고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게 이제 되게 어렵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재직일수 기준 아니면 내가 개근해야지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다 고정성이 인정이 안 됐던 거죠. 고정성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고정성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히 받는다라는 게 되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인데? 만약에 내가 오늘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날 근로를 해요. 어떤 기타 수당이라는 3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받을 걸로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타 수당이라는 게 개근을 해야지 준대요. 그러면 1월 1일 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미래에 내가 개근을 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럼 고정성이 없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이 붙어서 미래를 알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고정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어쨌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년 뒤에 1년 이상 근속을 하면은 1년이 되는 시점에 내가 50만 원을 더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건 고정성이 없는 거네요. 1년, 2년에 대한 근속 수당 자체는 고정성이 있는데 만약에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너가 그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고정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전 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급여는 그냥 고정성이 없다.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그러면은 고정성이 있는 거는 반대로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고정성이 있다는 거는 만약에 자격수당 같은 거나 아니면 그 정기상여금인데 아예 근로계약서나 단체월급박에 기입돼 있는 거예요.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되어 있는데
조건이 안 붙은 거지. 지급일 기준에 너가 재직 중이어야 되거나 아니면 개근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조건이 안 붙으면 고정성이 인정되는 거죠. 아, 되게 어려운 개념이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확정이다. 거의 받을 게 예상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래를 예측해서 해봤을 때 내가 이거는 거의 무조건 받을 것 같다. 그럼 고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막연한 기대나 이런 거 가지고는 고정성이 성립이 안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번에 이 고정성이 파기됐다는 거죠. 재직일수나 막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여기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거는 건 자유예요. 어쨌든 고정성은 폐지했으니까 통상임금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건이 네가 내년 5월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때 요거는 옛날에는 고정성이 없는 거니까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는 거니까 그때 받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고정성의 조건이 없어졌으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조건으로 기회를 준다면 그거는 일률성과 정기성이 있는 거니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쵸. 야, 진짜 어렵네. 그럼 이번에 사례는 어떤 사례였어요? 이게 이제 12월 19일 날에 두 건이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하나생명보험 사건이었고 하나는 현대자동차 사건이었어요. 근데 하나생명보험에서는 이게 내가 돈을 주는 그날에 당신이 재직 중이어야 해요 라고 해가지고 상여금을 안 줬던 사안이고 현대자동차는 15일 이상 일해야 돼요 라고 근무일수 조건을 걸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했었던 사건인데 이 두 개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둘 다 고정성에 대한 내용이었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를 뭐 채워야 된다 이런 조건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그런 조건을 걸어서 주는 수당에 대해서도 다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겠네요. 네, 통상임금에 인정되고 또 만약에 그럼 그런 조건 못 따라요? 아니, 다는 건 자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못 받으실 수도 있지. 그 달의 임금 총액에는. 근데 통상임금 계산에는 들어간다. 돈을 못 받았어도 그런 못 조건. 받아도 들어간다고? 자, 만약에 15일 기준을 줘요. 50만 원. 너 개근을 하면 50만 원 주고 개근 못하면 안 줄 거야 해요. 자, 그러면 내가 개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50만 원인 거잖아요. 고정성 요건 없죠. 재직일수 이런 게 의미가 없죠. 얘가 소정근로의 대가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시급의 계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받질 않아도? 안 받아도 못 받을 수야 있지. 결근해갖고. 그러면 받지 않은 급여를 가지고 수당을 계산할 때 내가 받지 않은 급여도 넣어야 되는 거네? 그치. 야, 이거는 좀 크리티컬한데요? 아마 그래서 이제 사업주분들이 임금체계나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고민이 많아지실 거예요. 의도치 않게 임금체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나는 안 줘도 되는 줄 알고 안 줬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안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또 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수당이나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반영을 해줘야 되는. 그러면 이건 근로계약서가 점점 더 중요해지겠네요. 수당 체계나. 야. 그러면 이거와 연관해서 인센티브나 성과급제 이런 것들은 하나씩 좀 열어보면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인센티브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이게 인센티브나 성과급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이 사람이 뭐 업무 성과가 나오거나 해야지 주는 거잖아요. 일률성은 일단 있다고 봐야겠네요. 뭐 그런데 소정 근로의 대가냐 우리가 그냥 일하는 시간만 다 떼어서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성취해야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이번 판례에서도 그건 명확히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직원이 있는데 내가 내가 손이 모자라가지고 이쪽 프로젝트 좀 네가 받아서 해 대신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게. 요거는 그러면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발생한 인센티브는. 또 뭐 사실 정확한 사례를 다 봐야 되긴 하지만 원래 하는 일이 아니라 추가로 한 일에 대해서 별도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여요.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나 성과급제는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요 부분은 이제 앞으로 또 다툴 것 같긴 하네요. 뭔가. 맞아요. 왜냐면 임금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일단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상임금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통상임금이 조금만 변해도 연차 수당이나 재수당이 한 번에 올라가니까 수당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거기 4대 보험도 올라가고 그쵸? 그리고 퇴직금도 같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사업주라고 하고 이제 의뢰를 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한 어떻게 해야 통상임금을 낮추면서 기존의 임금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일단
그걸 말씀드려요. 원래 생각하시는 기본급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본급에서 추가로 더 주고 싶다. 근속수당 10,000원. 이렇게 할까? 팀장수당 50,000원. 이렇게 하시면 이게 나비효과처럼 수당이 붙어서 결과적으로는 50,000원을 올리는 게 아니라 150,000원을 올리게 되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급여 생각하실 때에는 일단 총액을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구성을 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고, 무슨 가족수당, 직책수당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셔가지고 매달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거의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시급에 반영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당을 여러 가지 만드시는 것들보다 차라리 그달에 이 근로자가 좀 더 일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정 대수당을 따로 챙겨주시는 게 현재로서는 이게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 평균 임금 높이려고 그 퇴직하기 전에 3개월 동안 그 급여 불려놓고 그리고 상여 같은 거 싹 다 받아먹고 나면 나가는 친구들, 일부러 그렇게 나가는 친구도 있거든요. 참 열이 납니다. 어쨌든 제가 사업주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긴 했는데, 사실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통상임금에 관한 내용과 이 판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좀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보시는 분들께서 이해가 제대로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상임금이 이번에 제도가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고정성, 내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 조건부 급여에 대해서도 이제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심지어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이것저것 뭐 수당 계산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죠? 진짜 어이가 없네. 1년 뒤에 근속하면 내가 500만 원을 더 줄게. 그럼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돼서 수당 계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한 번만 주실 거예요? 그럼 정기성. 매년 주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계약직이면은 상관없겠네요. 이것도 실무를 봐야 돼요. 그러면 정기성이라는 거는 몇 주기 정도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정기적이기만 하면 오케이. 아니, 그 정기적인 게 한 번 가지고 정기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사례별로 봅니다. 매년 한 번씩 준다고 치면은 그게 몇 년 정도 지속이 돼야 정기성이 있는 거야? 나 이거 좀 궁금하다 갑자기.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번을 줬어도 계속적으로 지급될 게 예정되어 있었다면 사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네.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기반해서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내용, 저는 모르는 내용이니까 설명이 되게 설명 잘하셨어요. 그래요? 요약 잘하셨어요. 이해 잘했어요. 근데 나는 너무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해했거든?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내용 다뤄봤으니까 추가로 궁금하신 거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다 이게 좀 최대한 안내드릴 수 있도록 김민희 노무사님 제가 밑에 소환해가지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이제 마치고 가서 사무실 가가지고 급여체계 다시 세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봐요? 봐주실 거예요?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안 돼요. 알겠어요.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신 그 김민희 노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세무사도 이제 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노무사님한테 안 물어보고 다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 기장을 많이 맡기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노무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 시간 마련해봤으니까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기 김민희 노무사님 자주 출연해 하셔가지고 노무와 관련된 이슈 다뤄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내용이 조금 미흡했더라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재문 세무사였습니다. 인사해야지. 김민희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